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민 기자, 이제 총선이 29일 남았어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연합정당, 비례연합정당이요. 원래 드디어 함께할 정당을 발표했는데 어디와 함께하게 되는 겁니까? 네, 민주당은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평화당 등 원외정당 4곳과 오늘 1차벽을 맺고 비례연합정당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기다렸던 정의당과 민생당은 오늘도 합류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함께 하기로 한 정당들이 이제 상당히 좀 생소한 정당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 정당들, 이 의원을 배출할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비례연합정당에서 후순위 순번을 받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생소한 정당들의 후보들이 원내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민주당에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민중당이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민중당이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거절했다. 왜 그런 건가요? 그렇죠. 민중당은 사실 헌법재판소가 해산을 결정한 통합진보당의 후신입니다. 지난해 10월 미국 대사관 담을 넘어 시위를 벌였던 인물도 민중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석방되어 바로 오늘 당당히 국민분들 앞에 서게. 네, 그렇다면 저 민중당 외에 다른 정당들은 함께하기에 뭐 부담은 크게 없는 건가요? 민주당의 고민을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념 문제라든가 성소수자 문제라든가 이런 좀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들과의 연합에는 좀 저희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네, 이념은 이해가 될 법도 한데 이 성소수자 문제는 뭔가요? 네, 역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녹색당 얘기인데요. 녹색당은 이번 총선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주 35시간 근무, 5년이라면 1년에 안식년 부여 같은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연합정당이란 건 헌정사상 초유의 실험인데 일방적으로 참여를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함께할 수도 없으니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할 때보다 앞으로가 더 고민이 많을 겁니다. 당장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미래연합당을 두고 짬뽕당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볼게요. 이 공천이 막바지로 가면서 탈락자들의 무소속 출마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뭐 홍준표 전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씨 다 출마를 했는데, 자, 당선되면 그러면 다시 각 정당으로 돌아오는 겁니까? 네, 소속 정당도 다르고 현재 처지도 다를 텐데 출마의 변은 참 비슷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빼앗긴 저와 대구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의정부 시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것입니다. 공천에서 승리한 후에 바로 복당하겠습니다. 저는 당선이 된다면 민주당으로 다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요. 네, 이 문석균 씨의 경우에 어제 이제 이해찬 대표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 당에서 영구 제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결국 감행을 했네요. 예, 분명 어제 그렇게 결정을 했었죠. 그런데 약발이 안 먹히는 분위기입니다. 이해찬 대표 자신이 4년 전에 분명 무소속을 탈당을 해서 출마를 했던 그 전력 때문인데 4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전문적 판단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언론에도 내고서 그 얘기를 해요. 정치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해찬 의원님의 복당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당 지도부가 교체되고 새 지도부는 공천 후유증을 털어내기 위해 가장 먼저 통합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당선이 되면 사실 복당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 겁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이제 문제는 당선인데 무소속 출마자들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 높을까요? 지역구마다 사정이 참 다릅니다. 다만 지난 2016년 총선 때는 지역구에서 무소속 후보자가 11명 당선됐는데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오늘의 한마디는 나만은 다를 거란 착각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